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내려갔지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혹시 방심할 경우 식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해 방지와 냉해 피해를 본 식물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냉해를 입은 식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요. 밖에서 냉해를 입은 식물은 바로 이렇게 거실로 들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외부의 낮 온도가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두고 낮 동안 오르는 기온에 의해서 서서히 따뜻한 햇살에 적응한 후에 복도가 있다면 복도의 약간 온도가 높은 곳에 놓거나 아니면 베란다 중에서 온도가 그래도 최고 낮은 그런 곳으로 이동시켜서 서서히 적응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놓아 두시고요. 베란다 온도가 많이 낮은 집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루 정도 후에 거실로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물을 회복시킨다고 따뜻한 난로 앞에 갖다 놓으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식물을 오히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서서히 온도에 적응해야 회복도 서서히 하면서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의 경우 동상이 걸렸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갑자기 너무 따뜻한 곳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동상 부위가 악화되지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온도 변화는 아주 독입니다. 특히 식물을 겨울에 구입했을 경우 겨울에 외부에서 배송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거실에 놓기보다는 베란다에 놓고 서서히 온도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냉해 피해를 입은 식물의 회복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냉해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인장은 금호 선인장인데요. 창 앞에 있었어요. 베란다 온도는 괜찮았지만 창 바로 앞에 있는 이 금호는 사진과 같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쪽은 괜찮고 창 앞쪽인 반쪽만 냉해 피해를 저렇게 입은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만약에 베란다 창 앞에서 냉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실로 들이지 말고 창 앞 말고 벽 쪽으로만 옮겨 놓아도 식물은 금방 회복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선인장은 해외에서 배송 오느라고 하필이면 아주 추운 날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해 흔적이 있는데요. 지금 옆에 사진에는 도착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투명하게 변했지요. 그 부분이 나중에는 아주 심하게 변했는데요. 그 사진은 제가 찍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생장점에서 새살이 돋아 나오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초화도 마찬가지로요. 냉해를 입으면 잎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그때 회복시킬 때 서서히 온도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지 한 번에 따뜻한 곳으로 옮기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육의 경우는 냉해를 입으면 입장이 아주 투명해지는데요. 저희 집에도 냉해 피해를 입은 다육이 있었어요. 이 라울인데요. 투명했던 사진은 지금 제가 찍지 않아서 없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예쁘게 물들지는 않았네요. 지난밤에 이곳 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저희 베란다 온도를 오전 6시에 체크했더니 5도더라고요. 이 개발선인장의 경우 흰 꽃은 어제 전날부터 이미 피었던 꽃이라 이렇게 활짝 폈는데요. 이 빨간 꽃은 봄 꽃봉오리 상태에서 오늘 꽃을 피려니까 온도가 오전에 낮아서 꽃봉오리를 이렇게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식물의 생장뿐만 아니라 꽃의 개화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기예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새벽 최저 기온은 영하 5도고요. 또 토요일 날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일기예보를 보실 때 토요일 날 최저 기온은 금요일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기온이니까요. 일기예보의 최저 기온은 하루를 일찍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이 신문만으로는 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베란다는 이렇게 신문만 덮어주어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요. 요것으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뾱뾱이를 덮어주는데요. 선인장의 경우 신문을 안쪽에 덮어야 가시에 뾱뾱이가 뜯겨나가지 않고요. 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덮어주면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안에 비닐이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신문이 있고 밖에 뾱뾱이를 덮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신문을 안에다 놓고 밖에 뾱뾱이를 이렇게 덮어주면 웬만한 추위는 모두 견딥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한파 때는 약간 창 앞에서 다이를 조금 떼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처럼 아주 추운 베란다의 경우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벽 쪽으로 다이를 옮겨두는 것이 좋아요. 봄이 되면 창가 쪽으로 다이를 옮기고요. 저는 겨울에는 다시 다이를 이렇게 베란다 벽 쪽으로 이동시켜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온도는 식물 생육 온도가 되는데도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창 바로 앞에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파 때는 창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공간 있죠? 그 부분에도 온도를 놓아서 온도를 측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춥지 않은 베란다라면 이렇게 벽 쪽으로까지 옮기지 않고 다이를 창에서 10cm 정도 떼어 놓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은 1월인데요. 지금 덜 추운 해에도 1월은 외부 온도가 경기 북부 기준이에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 몇 번씩은 있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는 몇 주씩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잠깐 난방을 합니다. 물론 단열이 잘 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난방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 신문지와 뾱뾱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잘 될 거고요. 좀 식물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식물이 겨울 동안 추위에 잘 견디려면요. 물을 조금 줄여서 주면 식물체의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식물이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겨울 동안 잘 대비하셔서 건강하게 식물들이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